원금, 이자, 위약금 있으면 이것은 뭐를 해야 되죠?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등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지연이자 있잖아요. 지연이자는요 몇 년분이다? 1년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잖아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 실행비용 이 두 가지는요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1년분이고요. 이거는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1년분이라는 것은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부를 갚아야 되고요. 여기 누구죠? 후순위죠.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1년분이다 이 말이죠.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제3자에 대한 관계다 이렇게 제3자. 알겠죠? 이것을 1년분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이자는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자는 제한 없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자는 그냥 우리가 돈 빌리면 이자 내잖아요. 그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뭘 얘기하고?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360조 법조문 한번 보세요. 360조요 360조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뭐라 나왔죠? 여기 보면 저당권은 이렇게 돼 있나요? 저당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줄고요. 원본 이자 위약금 줄고요. 그래서 원본과 이자와 위약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요. 등기 줄고시고요. 이자 동그라미 하고요. 제한 없이 보장 이렇게요. 제한 없이 보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줄고요.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바로 밑에요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지연배상 바로 밑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지연배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1년분의 하나요 이렇게요. 1년분의 하나요. 1년분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다 써요. 거기다 뭐라 쓰면 채무자 가르고 닫고 전부 이렇게요. 채무자는 전부 이렇게요. 그 다음에 후순위죠. 이런요 제3자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몇 년이다? 1년이다. 후순위와 관계에서 1년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나왔죠? 저당권 뭐라고 나왔죠? 실행비용이라고 나왔죠.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요 358조로 한번 봐봐요. 358조 저당권에 뭐라고 나왔죠? 효력 범위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되어 있죠? 이런 봐봐요. 여기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여러분 저당권 효력 범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첫 번째요 저당권 설정이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후를 불문하고요. 전후를 불문하고 이렇게요.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여기 어디요? 여기 부합물하고요. 부합물하고, 그 다음에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종물에요.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은요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여기서 부합물은요 우리가 유류 저장 탱크요.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정화조 탱크요. 정화조 탱크라든가 종물은요 종물은 뭐죠? 종물은 수족관이죠. 우리가 수족관 건물이라든가요. 수족관.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주유소에 보면 뭐가 있죠? 주유기라든가 이렇게요. 이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저당권의 효력범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범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봐봐요. 경매 목록은 중요하잖아요. 경매 목록 있죠? 경매 목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경매 목록에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부합물이면 무조건 되고 종물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 토지 있고 건물이 있고 여기 임목 있고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 있고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농작물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 방법 농작물은 서로가 완전히 별개거든요. 별개. 서로가 완전히 별개니까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있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는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락받지 건물, 임목, 명방, 농작물은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농작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여기요 A라는 사람이 저당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했어요. 무단 경작. 누가요? 을이요. 그럼 이 농작물 누구 거죠? 을 거죠. 경매가 돼도 농작물은 A가 경락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요 나무죠. 나무 갑의 토지 위에요 B가요
B가 저당을 잡고 있어요. 여기는 무단으로 식목을 했어요. 식목. 무단으로 식목. 나무를 심었어요.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 나무요.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는, 이 갑이죠? 나무는 토지에 뭐죠? 토지에 부합이 돼, 부합. 토지에 부합이 되니까 여기 부합물이죠? 그러니까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어, 경락.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경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부합이니까 이렇게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가요, 전유 부분하고 뭐가 있죠? 대지사용권이 있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치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즉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으로 대지권까지 경락받을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요, 358조예요 358조 봐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의 효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줄고요, 부합물이죠. 종물에 미친다. 그런데 법률이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 줄 것이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언제나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미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저당권 효력범위고, 이 저당권 효력범위 이게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미친다. 그러니까 봐봐,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저당권 설정 전만 아니고 후도 불문하고 경매 목록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무단으로 식목한 나무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대지권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으로 대지 사용권까지 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뭘 보냐? 근장을 한번 봐봐요. 근장은 여기서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3억을 빌려달라고 하죠. 1억을 빌려달라고 해요. 자기 집을 저당 잡고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이걸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 플러스 등기죠. 이걸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요. 채권 최고액이죠. 여기서 뭐라냐? 불확정 채권이에요. 불확정 채권. 이 불확정은 뭐란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을이 뭐라고 하냐? 건물을 검색해보니까 이 건물이 5억짜리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을이 갑한테요, 내가 여기서 0부터 최고 얼마까지요? 최고 3억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0부터 얼마까지? 최고 3억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저당권은요, 저당권 봐봐요. 저당권은 돈 다 갚아서 0이 되죠? 0이 되면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원래부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돈을 다 갚아서 0이 되죠? 그래도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한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한다? 부종성이 완화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억이죠? 여기는 뭐죠? 1년분이죠. 1년분인데요, 저당권은요,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담보되고, 모두. 여기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이죠.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모두 담보돼요. 모두 담보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금, 이자금 등기됐죠? 모두 담보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건 불확정이죠? 불확정이니까 이것을 뭘 해야 되죠? 확정을 해야 되죠. 확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걸 확정하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은 뭐로 바뀌어요? 우리가 근저당권은 불확정이고 저당권은 확정인데, 피담보채권은 확정을 해버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죠. 그래서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바뀌어.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경매.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여기요. 여기는 저당권 실행 비용이란 말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은 없다, 여기서. 근저당권 실행 비용이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안 나와.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 근장이죠. 근저당권 등기하지만 여기 전속기간이요.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피담보 채권을 뭐냐면 우리가 근장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확정시키면 어떡한다? 결산기라든가요.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이 뭐가 됐을 때? 만료가 됐을 때, 만료.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요. 확정이 되는 것이죠. 확정? 알겠죠?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언제 또 확정이 되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을 거나, 파산 신청,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생 절차. 그러면 확정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이 됐다는 것은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근저당권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언제요? 언제 확정되죠? 경매 청구 시요.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돼요. 청구 시. 그 다음에요, 이것을 뭐가 한다? 취하를 하면은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않아요. 취하하면 번복이 안 돼요. 알겠죠? 근저당권자가 할 때만, 경매가 할 때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죠? 후순위요, 후순위.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요, 청구 시 선순위는요,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죠? 언제요? 경락대금 완납시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요.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피담보 채권이 얼마나 확정되죠? 1억 6,500으로 확정이 돼.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럼 1억 6,500으로 확정되면 2월 1일 날 1억 6,500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변제했단 말이에요. 변제. 5월 1일 날 변제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몇 개월의 이자가 있죠? 3개월의 이자가 있죠. 3개월의 이자. 그러면 3개월의 이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 1억 6,500에 3개월의 이자가 포함이 돼요. 3개월의 이자. 알겠죠? 1억 6,500이 포함이 돼. 그런데 여기서 8월 1일 날이요. 8월 1일 날 다시 1억을 빌렸어요. 1억. 이것을 뭐라 한다? 새로운 거래 관계라고 그래요.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다시 1억을 빌렸어. 그럼 이것은요, 여기 3억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빌린 1억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확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하나 보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럼 채권 최고액 3억이잖아요. 여기서 이걸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채권 최고액.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요. 실제가 결산기 하니까 4억이 나온 거예요. 4억이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 집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근장을 했잖아요. 근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근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 그래서 경매 대금이요. 경매 대금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요. 경매 대금이 5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5억의 경매 대금 중에서 을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인 거죠? 그것은 3억이에요, 4억이에요? 3억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왜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채권 최고다, 이 말이죠. 등기가 얼마로 됐죠? 3억. 그래서 일단 5억 중에서 3억 받아가고 나머지 2억이 남죠. 그럼 어떻게 돼요? 후순위가 몇 번 받아가고, 후순위가 몇 번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거기서 또 받아가죠. 알겠죠? 그러니까 3억을 받아가고, 그러면 이 등기죠, 등기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해야 되느냐. 알겠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해야 되죠? 여러분, 채무자고요. 채무자고요. 후순위죠. 우순위하고요. 여기요, 제3취득자고요. 제3취득, 여기 그래서 이게 중요해. 제3취득자 말고 후순위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했죠? 여기요, 물상보증인이요. 물상보증인. 그래서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요? 등기되어 있는 3억. 여기는 얼마요? 4억. 그래서 이것을 저는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여기서요, 지문이요, 한두 개가 뜬단 말이죠. 저기에서 지문 하나 뜨고 여기는 무조건 하나 뜨고. 알겠죠? 근장은.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갖고 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가? 실제로 채무자는요, 실제 채무를 다 갚아야 되죠. 그럼 후순위는 제3자로서 변제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해야 돼. 그런데 여기요, 제3취득자고 물상보증인은 등기된 범위 안에서만 변제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확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채무자. 당연히 채무자 변경되죠. 왜요? 피담보 채권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무자를 변경하죠. 그러면 어디 거만요?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가 돼요.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가 돼요. 변경 후. 여기서는요, 확정 전에는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 일부가,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될 수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될 수 있다면, 일부가. 그렇게 해도 근저당권은 이전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이전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가 변제, 일부가 양도 이렇게 돼요. 일부 변제, 일부 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이전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확정이 돼야 되잖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전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적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전의 거냐 변경 후냐?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우리가 제3취득자 관계가 됐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면 여기요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요, 이 갑이요 을한테 저당을 잡았어요. 저는 잡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매수인이요. 그런데 돈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거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갑 있죠. 갑 있죠. 갑이 여기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갑이 을 있죠. 을의 돈을요 갚았단 말이에요. 1억을 갚았어. 그럼 이 등기는 뭘 한다? 말소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청구. 그럼 말소 청구를 할 때는 누가 청구하냐 이 말이지.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병이 말소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병은 누구죠? 병은 저당권 있는 집을 산 사람이니까 이 사람 누구죠? 소유자죠. 제3취득자로서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로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요 집 팔았죠? 파는 사람이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 뭐죠? 이 사람은 저당을 잡은 사람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것을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걸 채권적 청구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제3취득자인 매수인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이요. 그렇지 않고요. 갑 있죠. 갑이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아닌 이 사람은 집 팔았으면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닌 사람이 자기가 저당을 잡았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래서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357조만 이제 정리해요. 357조. 그러면 357조로 한번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357조.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장래에 보류하여, 장래,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줄고요.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요 거기다가요. 뭐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부종성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 2장 봐봐요. 전항의 경우 뭐죠? 근저당이요. 전항의 경우가 근저당권의 경우에 이 말이죠. 채무의 이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죠. 이자는요 이 속에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최고액 속에 뭐한 걸로 본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법조문요 369조로 봐봐요. 369조 보면 369조를 보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 이러면 아까 뭐라 했죠?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요. 371조요. 371조는 그거 뭐라 하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뭐를 잡을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됐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다 놨죠? 저당권이요? 저당권의 객체요.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요, 어디다? 먼저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는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인데 등기 등록이 안 되면 안 돼요. 부동산인데 뭐가 있죠? 명의방법에 의한 것, 명의방법에 의한 것 안 되죠? 농작물 등기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돼요. 그냥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요, 임차권은요, 채권이죠? 임차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안 돼요? 지역권 안 돼요. 지역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것인데 여기 보면 뭐하고 뭐만 된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되는데 지역권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역권 안 되고 임차권 안 되고 명의방법 안 되고 농작물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 여러분 거기 보면 지상권 전세권 돼 있죠? 거기다가 몇 가지를 다 써. 임목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요. 지상권, 전세권, 임목,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 임목,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 임목,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알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그리고 여기 공동지당은 안 했는데요. 공동지당은 글쎄요, 당장 나오기는 약간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알겠죠? 공동지당은 그냥 계산 문제니까요. 해봤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